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산모의 첫 국밥으로 예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미역국. 고래가 새끼를 낳은 후 미역줄기를 뜯어먹는 것을 한 할머니가 보고 산모인 며느리에게 먹게 했더니 몸도 튼튼해지고 전량도 많아졌다고 하는 옛 문헌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도와 칼슘이 풍부해 산후에 늘어난 자궁의 수축작용, 피를 만들어주는 조혈제 역할, 질 좋은 모유 분비 및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장곽이라 불리는 기다란 미역을 준비해놓고 아이의 탄생을 기다릴 정도로 산후조리 음식의 으뜸으로 꼽혔는데요. 산모가 먹을 미역값은 깎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성으로 준비하는 미역은 실제 산모들이 몸을 추스르는데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일 동안 미역국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아이 그 모유 수유하는데도 이게 더 잘 나오고요. 저의 몸에도 이게 붓기라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미역이. 바다의 영양을 온몸 가득 품고 있는 미역. 산후조리는 물론 현대인의 성인병 예방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미역은 바다의 불로초입니다. 한반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해조류 미역. 조류 소통이 좋은 안반에 부착해서 자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자연산 미역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연산 미역의 일부를 저희가 종묘로 만들어서 품종으로 개량을 해서 이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 미역은 일반적으로 조류가 좀 약하고 안정된 곳에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이라든가 완도 같은 것이 주요 미역의 양식 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미역을 포함한 여러 해조류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겨울부터 여름까지 자라는 미역의 생태와 임산부에게 좋은 효능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산후조리 음식의 으뜸은 미역이었나 봅니다. 전남 완도군 보길도. 따스한 봄이 찾아온 이곳에선 바다의 봄나물이라 불리는 미역이 한창입니다.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자라는 게 미역이라지만 이곳 보길도 미역은 유독 맛과 향이 뛰어나다는데요. 보길도 미역이 제주바다 거의 미역이라 어머니 맛있어요. 이렇게 채가 길고 물빨이 세서 미역이 어머니 맛있고 더 좋다고. 양식이지만 자연 상태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더 인기가 좋은 보길도 미역. 깨끗한 바다와 따스한 햇살, 거기다 해풍까지 보길도의 자연이 뛰어난 미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미역이 사모에 다 먹으면 피를 맑아줄게 다 이 미역을 다 햇빛 때 말른 미역을 사 먹었더라.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 따스한 봄이 찾아오려면 아직도 멀었건만 때이른 미역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선 쇠미역이 자라고 있는데요. 보통 미역보다 한 발 먼저 2월부터 채취가 시작됩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곰피라고도 불리는 쇠미역은 강원도 인근 수심 5m 이상의 깊은 바닷속에서 자라는데요. 쇠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선 차디찬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일일이 손으로 건져 올려야만 합니다. 보통 미역보다 몇 배의 수고가 더 드는 셈이죠. 미역의 부드러움과 다시마의 뻣뻣함을 조금씩 닮은 쇠미역은 잎이 두껍고 씹는 맛이 좋아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살짝 데쳐 쌈을 싸먹기도 하고 햇볕에 잘 말린 다음 바삭하게 튀겨내 부각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입안 가득 바다의 향을 느낄 수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백길로 40여 분을 달려가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독거도. 20명 남짓의 인구가 전부인 작은 섬마을이지만 여름이 되면 이곳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올 땐 힘들었는데 딱 배에서 내리니까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오면서 좋은 느낌이 팍팍 오면서 독거도가 엄청 좋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무태 나가 있던 일가 친척들이 독거도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미역. 여름 한철 미역 농사로 1년을 꾸려가는 독거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죠. 우리 독거도는 지금 현재 한 15가구 어가가 살고 있고요. 또 인구는 한 20명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는 게닦기, 지금 이 여름철에는 또 미역 채취, 이것이 우리 생업이어서 우리는 다 노령화가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줄기가 짧고 두터운 데다 육질이 단단해 미역의 귀족이라 불리는 독거도 미역. 보통 봄에 미역을 채취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곳에선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딱 한 달 동안에만 미역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약이 차서 수확도 많이 나고 크기도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하게 되었고 있습니다. 더 일치도 못합니다. 늦게도 못합니다. 그래서 꼭 한여름에 음력으로 6월 초, 7월, 여름 때 제초를 합니다. 한 속에 7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 독거도 미역은 마을 앞 갯바위에서 자생하는데요. 사시사철 넘실대는 거센 파도가 명품 미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저희 미역은요, 우리 독거도가 여기 파도도 세고 또 뻘이 없고 청정지역이라서 이 겨울철에 게닦기를 또 깨끗이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부착한 미역이 더 좋아요. 게닦기 안 하는데 이 부착한 미역은 더 좋지도 않습니다. 독거도 미역은 자연산 돌미역이지만 양식 못지않게 많은 정성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지독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 사람들이 바다로 나섰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미역밭 청소에 나선 건데요. 해마다 봄이 찾아오기 전에 이렇게 갯바위를 깨끗이 닦아주면 미역 포자가 더 잘 붙어 건강한 미역을 생산할 수 있다네요. 필요 없는 풀, 이 풀이요. 이것도 일종 풀인데 꼭 이게 미역밭에가 서식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작업을 매년 하고 있죠. 여름에도 햇미역을 만날 수 있는 독거도.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 달리 독거도에서만 여름 미역을 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독거도는 독특한 지역적 환경 때문에 그런데요. 여름철에도 수온이 20도 이하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역이 성장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인 7월에서 8월까지 미역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죠. 해양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키워낸 독거도 미역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없어서 못 팔 정도의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독거도 미역을 구입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채취한 미역은 마을 한켠의 건조장에서 깨끗한 바닷바람과 따스한 햇볕 아래 꾸덕꾸덕하게 말라가는데요. 말리는 과정에서도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저 시장에 가면 저 물건을 골라서 사는데 이것도 이거 나쁜 것을 띄어서 먹기 쉽게끔 그렇게 해줘야 정상 아니에요. 채취에서 건조까지 사람 손이 좋기 수백 번은 닿아야만 탄생하는 독거도 미역. 모든 작업이 여름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진풍경도 펼쳐집니다. 요 철이 아니면 미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척도 뵙고 일손도 돕고
여기 바닷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휴가를 항상 일로 와서 일손도 돕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미역은 식이섬유는 물론 칼슘이나 요오드 같은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산성화되기 쉬운 현대인들의 체질 개선에 꼭 필요한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역 속에 있는 해파리는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또는 산후에 우리 산모들이 미역을 섭취하는 이유는 해파린 성분이 어혈을 없애주고 나쁜 피를 제거해주고 지혈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미역을 산후에 많이 복용했습니다. 얼마 전엔 미역의 요오드 성분이 방사능 방제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역에 들어있는 천연 요오드, 정말로 방사능 방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천연 요오드를 먹게 되면 필요한 양만큼 이제 천연 요오드로 채워지고 그 이상이 이제 축적되어졌을 때, 즉 방사선 요오드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것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C 등 풍부한 영양분을 간직하고 있는 미역. 최근엔 몸에 좋은 미역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미역으로 유명한 기장군. 이곳에선 미역 전병과 쿠키 같은 해조류 간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미역 다시마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손쉽게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미역 다시마를 이용해서 손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던 끝에 저희들이 그 미역 다시마 전병이라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미역의 영양 성분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쿠키와 전병은 영양은 물론이고 맛도 좋아 평소에 해조류를 꺼리던 아이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개발했습니다만은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소비자들의 그 반응에 저희들이 많은 그런 그 안도감을 가졌고요. 또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주력 상품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칼슘과 철분 등 미역의 다양한 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하기 위해선 조리 방법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마른 미역을 조리하실 때는 찬물에 불리셔야지 성분이 빠지지 않고 오돌도돌한 맛이 좀 살아나고요. 또 미역을 기름에 살짝 볶아서 조리하면 중금속 배출에 효과적인 알긴산 성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역의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선 음식 궁합도 잘 맞춰줘야 하는데요. 미역을 데치실 때 그 레몬즙을 좀 넣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시면은 색깔이 좀 더 파랗고 오돌도돌한 맛도 좀 더 살아나고요. 주의하실 게 미역은 파랑같이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혈압이 높으신 분들, 고혈압 가지신 분들은 미역이 염분이 좀 높기 때문에 조리법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줘 예부터 산후조리 음식의 으뜸으로 꼽혔던 미역.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보길도 미역부터 여름 한철에만 볼 수 있는 단단한 육질의 독고도 미역. 거기다 동해안의 깊은 바닷속에서 자라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 쇠미역까지.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네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식습관이 변하면서 점점 산성화돼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역은 바다가 인간에게 선사한 최고의 선물, 바다의 불로초입니다.
바다의 녹색 보석 참사리 해조류 그 두 번째 이야기. 진시황의 불로초라 불리는 신비의 참사리 식품 다시마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주로 육수를 내는 데만 이용되던 다시마가 이제 천연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다시마는 칼로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혈당치를 낮추어서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요드 성분은 갑상선 환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알긴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독소 배출에 효과가 있는 디톡스 식품이기도 하고요. 칼륨, 칼슘도 워낙 많고 이런 팔방미인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르른 잎 가득 바다의 영양을 품고 있는 밥상 위의 감초. 다시마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지구에 생겨난 최초의 풀이라는 의미에서 초초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다시마. 해조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양을 품고 있기로 유명한데요. 다시마는 한의학에서 해대 또는 곰포라고 하여 각종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다시마는 성질이 차고 맛이 짜지만 독이 없으며 아랫배가 아프거나 몸이 붓는 증상을 치료하고 종기를 부드럽게 삭혀서 없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오드와 칼슘은 물론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최고의 참사리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시마. 한간엔 진시황이 구하려던 불로초가 다시마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으뜸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전복의 먹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에서 생산되는 미역과 다시마를 먹이기 때문에 일체 첨가된 화학 약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거의 그대로 자연산이라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건강한 다시마의 고장으로 유명한 완도 금이릅.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곳은 다시마를 채취하는 손길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날이 이어집니다. 우리 금일 전반적으로 전국에서 70~80%를 금일서 다시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본격적인 다시마 채취가 시작된 금이릅 소량도.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햇빛이 나면은 못 널어요. 작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밤에 다 아침까지 다 널어야 돼요. 다시마철인 5, 6월이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 하지만 이렇게 부지런을 떨어야만 제대로 된 다시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뜨거운데 조금씩 가져나가세요. 조금씩 천천히. 네. 늦봄부터 여름까지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건조되는 다시마. 장마 지면은 못하고 장마가 6월 25일경에는 꼭 오니까 그 안에 다 해내야 됩니다. 소량도의 깨끗한 바다와 맑은 공기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최고의 다시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무꽃 널쩍하잖아 이게. 아. 크고 이 접체가 크잖아요 이게. 2m가 넘는 다시마를 규격에 맞춰 자르고 일일이 펼쳐서 널어주고 채취부터 건조까지 손이 한두 번 가는 게 아닌데요. 이 머리 잘라야 돼. 머리 잘라야 이거 피해요. 그래서일까요? 다시는 안 한다고 해서 다시마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뭐 처음부터 그런 유래는 없었는데요. 다시마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마를 다시는 안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마를 이제 안 한다 해서 다시마라고 한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마을을 가득 메우는 검은 다시마 물결 덕에
어딜 가나 바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여름철 소량도는 다시마 천국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열심히 힘내서 일합시다. 예! 다시마 들고. 이른 새벽 시작된 다시마 건조 작업은 오후까지 계속되는데요. 변덕스런 여름철 날씨 때문에 잠시도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고생하게 생겼어요. 바람 때문에. 깨끗한 바다와 날씨, 거기다 기르는 사람들의 정성까지. 삼박자가 갖춰져 전국 최고 품질의 다시마를 생산하고 있는 소량도. 전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해가지고 제일 좋은 다시마를 인정받고 우리 마을 다시마다 하면은 아를 정도로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햇볕에 잘 마른 다시마의 첫 번째 경매가 열리던 날. 올해는 작황이 괜찮아서인지 다들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중매원 여러분께서도 올해 그 사업이 잘 되시고 또 어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에 맞춰서 적정 가격에서 품질도 향상되고 그래서 금일 다시마가 날로 번창하는 그런 입한 초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매가 시작되고 4,900원에 9번 4,900원에 9번 바로 그 뒤로 가십시오. 기분 좋게 시작된 첫 번째 다시마 경매. 올해는 장마가 좀 일찍 시작돼 걱정도 많았지만 다시마 수확량도 괜찮고 가격도 적당해 마음까지 넉넉해집니다. 양번에 6,400원. 밥상 위에 감초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는 다시마. 깨끗한 바다의 향을 진하게 느끼려면 햇볕에 제대로 건조된 다시마를 골라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건조가 굉장히 잘 된 걸 고르셔야 됩니다. 건조 상태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물질이 묻었나 안 묻었나 이물질 상태를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두께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두께가 얼마나 두껍고 얇지 않느냐. 네 번째는 이제 산지가 어디서 났느냐 그걸 고르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소비되는 다시마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는 다시마의 고장 전남 완도. 이곳에선 다시마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시마뿐 아니라 바다에서 생산되는 모든 해조류를 활용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완도는 해조류의 보고입니다. 다시마, 텄, 미역, 매생이를 가지고 엑기스, 환, 기타 과립 등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에 좋은 요오드는 물론 혈압과 당뇨에도 효과가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을 많이 품고 있는 다시마. 이런 다시마의 영양을 좀 더 쉽게 섭취할 수 있게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생다시마 상태일 때보다 칼슘 함량이 7배나 많아지는 마른 다시마를 사용해 그 효능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바다의 영양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품인 거죠. 이 다시마를 가지고 영양분을 농축시킨다거나 아니면 휴대하기 편하게 가공을 하여 국민들한테 보급을 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영양을 온몸 가득 품고 있는 진시황의 불로초 다시마. 그래서인지 다시마는 일반 식재료뿐 아니라 곤포라는 이름의 한약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마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의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이 칼슘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풍부하여 소화 성장을 위한 치료나 노인의 골다공증의 치료를 위해 처방하고 있습니다. 또 요오드가 풍부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의 치료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가정에서 다시마는 국물을 내는 데 많이 이용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시마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식재료가 되는데요. 무가 철이어가지고 그다음에 석화를 다시마와 굴, 물을 함께 넣은 다시마밥은 바다의 진한 향을 밥상 위까지 전해줍니다. 바다에 말린 거라 좀 짠기도 있고 그래서 물 행주를 촉촉하니 깨끗이 빨아서요. 한번 닦은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요. 그리고 밥이 한번 끓었을 때 그 다시마를 넣고 불을 줄여서 다시마의 그 개미 있는 맛이 밥에 스며들게 해서 뜸을 들인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생겼다. 밥은 물론이고 쌈, 무침, 부각 등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이 가능한 다시마. 매작과처럼 모양을 내 기름에 튀겨주면 예쁜 모양의 다시마 튀각이 완성됩니다. 다시마 튀각은 마른 다시마엔 부족한 지질 성분까지 보충해줘 영양궁합도 최고라고 하네요. (4cm) 길이로 잘라서 가운데 칼집을 한번 넣습니다. 그 다음에 까서 한나절을 말립니다. 수분이 있으면 튀긴 거는 수분이 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나절을 말린 다음에 튀겨서 다져놓은 잣가루를 뿌려서 드십니다. 다시마엔 조미료의 주성분인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있어 특유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입맛 없을 땐 다시마 요리가 제격이겠죠? 또한 다시마는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간식으로도 이용되는데요. 밀가루 반죽에 다시마 가루를 넣어 만든 쿠키나 빵, 핫도그 같은 간식은 우리 아이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거죠. 이처럼 다시마 가루를 활용하면 아이들의 거부감을 없애면서도 맛과 영양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밀가루하고 쌀가루를 동량으로 하시고 달걀 노른자만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바삭한 튀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반죽을 하실 때 찬물로 얼음물로 반죽을 하시면 조금 더 바삭해집니다. 그리고 이스트, 요거는 드라이 이스트인데요. 드라이 이스트라든지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셔가지고 한 15분 정도 휴지를 식혀준 다음에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쫄깃한 맛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쫄깃한 식감으로 입맛을 자극하는 블랙푸드부터 뱃속은 물론 눈까지 즐거워지는 다이어트 음식까지 천연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다시마의 새로운 변신, 집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겠죠. 워낙에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아이들도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시마 가루 양을 좀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을 이제 다시마 향이 좋고 하신 분들은 다시마 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면은 조금 더 초록색의 느낌이 잘 살고요. 그다음에 다시마를 불리실 때 식초물에 조금 담궜다가 살짝 데쳐내시면 조금 더 파릇한 색감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 온도는 한 150도씨 정도로 맞춰주셔가지고요. 담가 보셨을 때 기포가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른 채소가 귀한 계절, 우리 몸에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최고의 해조류 다시마. 향긋한 바다 내음과 함께 식이섬유를 한껏 품고 있어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바다가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다시마로 입맛과 건강을 함께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바다의 녹색 보석 참사리 해조류 그 세 번째 이야기. 우리네 밥상 위에 싱싱한 바다향을 전해주는 최고의 반찬, 김의 고소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매서운 바닷바람과 싸우며 얼음장보다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길어올리는 검은 보석, 김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깨끗한 바다와 따스한 햇볕, 그리고 수백 수천 번의 사람 손이 닿아야만 탄생한다는 김은 우리네 밥상 위에 싱싱한 바다의 향을 전해주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어느 때나 손쉽게 밋밋한 밥상을 꽉 채워주는 김은 추울수록 맛과 향이 깊어지고요. 영양도 꽉 차게 됩니다. 검은 빛깔 가득 바다의 향을 머금고 있는 겨울철 최고의 영양식 김. 깨끗한 겨울바다가 내어준 선물, 김의 고소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겨울이 되면 등장하는 해조류의 왕, 김. 김은 인간이 최초로 양식을 시작한 해조류일 정도로 예전부터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반찬이었는데요.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뿌리가 돌에 붙어 있으며 가지가 없고 빛깔은 푸르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김은 푸르른 채소가 없던 겨울철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최고의 영양식이었나 봅니다. 김은 동의보감에서 감태라고 했는데 성질은 차고 맛이 짜면서 토하거나 설사에 효능이 있고 속이 답답한 것을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김의 주성분인 포르피오신은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와 치질, 대장암, 당뇨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느덧 겨울철로 접어든 남도의 바다에선 본격적인 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푸르른 바다를 빼곡하게 메운 김발엔 건강한 바다가 기운 김이 가득한데요. 차디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채취하는 김. 날씨가 추워야 제맛을 내는 김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생산량이라도 많으면 마음이라도 뿌듯하련만 올해는 양도 적습니다. 지금부터 해결 다 와야지. 김은? 그런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아주 안 나온 편이에요, 양이. 기온 상승이 나고 김이 금년에는 아주 작황이 안 좋아. 김은 재배 방법에 따라 밧줄과 부표를 사용하는 부류식과 지주를 박아 재배하는 지주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선 부류식 방법으로 김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김 포자가 붙어있는 발을 부표에 매달아 놓기 때문에 김이 항상 바닷물에 잠겨 있어 성장도 빠르고 대량 양식도 가능해 어민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노출식, 뒤집기식. 이것은 땄을 설치를 해가지고 발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양옆에. 땄 설치한 배가 이제 따로 있는데 그 배로 땄을 놔서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줄씩 피는 겁니다. 이 부리식은. 하지만 김이 바닷물 속에 항상 잠겨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끼기 쉽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김발을 뒤집어줘야만 합니다. 노출이 김이 이렇게 햇볕에 한 번씩 이렇게 노출을 해줘야지 김이 건강하고
우리가 편하게 먹는 김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정성을 쏟아야만 하는 거죠. 특히나 김발을 뒤집어 햇볕에 노출시키는 뒤집기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양식법이라고 하니 우리 어민들의 창의성 정말 대단하죠. 부류식과는 달리 바다에 나무 말뚝을 박아 김발을 설치하는 지주식 방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래식 방법인데요. 만조와 간조의 중간 깊이쯤에 줄을 걸어 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리하면서 이런 이제 요 식길 같은 것도 제거도 하고 그럽니다. 잔피가 많이 밀려와서 이런 것도 좀 죽고. 물이 들 때는 물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물이 날 때는 자연스레 햇볕에 노출되는 지주식 김. 조직이 약한 파래나 이끼는 햇볕에 죽고 조직이 강한 김말이 살아남게 되는 건데요. 전통 방식 그대로 키워내 김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생산량이 적고 썰물 때만 채취가 가능하다는 단점 때문에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다와 햇볕, 사람의 정성이 길러낸 김은 보통 물김 상태로 위판되는데요. 겨울이 찾아오면 인근 바다에서 생산된 싱싱한 햇김이 모여들어 언제나 분주한 해남 땅끝 마을의 어란함. 하지만 올해는 양이 그리 많지 않아서인지 아직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예년보다 한 3만 원 정도 더 비싸요. 김 가격이요? 네. 김이 이제 귀하다 보니까. 네. 7번. 자, 12만 6천 7번. 자, 그다음에 또 박희성. 자, 다음 생산자. 어불 박희성. 11만 1,000원. 날씨의 영향을 유달리 많이 받는 김은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1년 농사를 망치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몇 해 전부턴 새로운 김을 만들기 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전남 해남에선 일반 김보다 크기도 크고 갯병에도 강한 슈퍼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전남 슈퍼김 1호는 일반 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도라든지 색태, 내병성 등에 있어서 월등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 김보다 크기도 2배 이상 크고 성장 속도도 빠른 슈퍼김은 국내에서 개발한 신품종이라 로열티 문제도 없어 어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한테 앞으로 이 슈퍼김이 지대로 이제 무엇이 된다면은 어민들한테 큰 이익을 남겨줄 거라 생각해요. 어민들은. 아직은 양식 초기 단계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긴 하지만 슈퍼김이 우리 바다에 잘 적응만 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종자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죠. 정남진 장흥. 이곳에선 몇 해 전부터 조금은 특별한 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김의 이물질 제거에 이용되던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친환경 무산김 생산으로 대한민국 김 양식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 맛이 훨씬 더 있어요. 김 향도 더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쪽에 장흥 어민들은 산을 안 쓰기로 전부 다 그러고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물속에서 자라는 김의 특성상 김발엔 언제나 파래나 감태 같은 이물질이 많이 붙어있기 마련인데요. 김양식 어민들은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유기산을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장흥에선 건강을 위해 사람의 품을 더 팔기로 결정한 거죠. 우리들도 옛날에는 그 유기산이라고 써봤습니다만 그것을 하면은 김 색깔은 약간 좋아지고 성장도 훨씬 좋아요.
그다음에 이런 파래 같은 것은 전혀 볼 수가 없고, 산을 안 쓰다가 보니까 보시다시피 파래가 자연산에 붙어 있고, 또 김의 색태는 그 산채를 한 것보다 약간은 더 못해요. 산채라는 김은 굉장히 검고 번드럽고, 자연산으로 나오는 이 무산김은 색깔이 약간은 번드는 게 더 없습니다. 그렇게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3년이 지난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 먼저 입소문이 난 무산김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남진 장흥에서 시작된 친환경 무산김이라는 새로운 도전은 대한민국 김 양식업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강진, 해남, 무안, 고흥 등 남도는 물론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 최근엔 전통 방식 그대로 김을 길러내는 무산김의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각 건져 올린 김은 물김 상태로 공장으로 옮겨져 옴단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깨끗한 물에서 여러 번의 세척 과정을 거친 다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른 김으로 가공되는 거죠. 김 포자를 바다에 넣어 기르고 채취해서 건조까지,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백 수천 번의 손이 닿아야만 하는 김. 그렇게 정성으로 탄생하는 김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수출액만 1억 달러로 오징어, 한천 등과 함께 4대 수출 수산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은 우리 밥상에선 절대 빠질 수 없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어느 때나 손쉽게 밋밋한 밥상을 꽉 채워주는 김은 추울수록 맛과 향이 깊어지고요. 또 영양도 꽉 차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푸른 채소가 부족해지는 겨울에 이 김을 영양 공급원으로 이용을 했는데요. 단백질과 칼륨, 칼슘도 풍부하고요. 특히 김 한 장에는 계란 2개에 맞먹는 비타민 A가 들어있어서 면역력 증강과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식물성 식품이지만 동물성 식품에 많은 비타민 B2와 같은 성분을 가득 품고 있는 김. 그래서 우유에 버금가는 완전 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다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어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생김새는 물론 영양도 비슷한 파래나 감태와 비교하면 김의 쓰임새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 수 있겠죠? 영양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 맛과 향, 풍미가 월등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쓰임새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김 같은 경우에는 구워서 그냥 먹는 것 외에도 부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김국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깊고 서늘한 바람으로 가득한 겨울바다엔 지금 바다의 향을 한껏 머금은 김이 한창입니다. 기름진 식단에 지친 현대인의 밥상 위에 싱싱한 바다를 올려주는 해조류의 최고봉 김. 차가워진 바람에 몸과 마음도 움츠려드는 겨울. 바다가 내어준 최고의 선물 김과 함께 푸르른 바다의 향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